괜찮죠?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사실 그 좌표를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일반적인 거 좀 귀찮지만 하셔야 돼. x 좌표끼리 차이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차이 제곱의 루트.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보죠. 자, 1,-3과 6,9 사이의 거리는 1 빼기 6을 해도 되고요, 6 빼기 1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제곱하면 25 더하기 -3 빼기 9를 해도 되고요, 9 빼기 -3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12의 제곱 14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5 더하기 144는 169의 루트,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 거리는 13 이렇게 돼요. 괜찮지? 됐나요? 넘어갈게요. 두 점 사이 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위쪽에 필수 예제로 되어 있는 건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답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래쪽에 있는 확인 체크를 같이 풀어볼게요. 확인 체크의 2번, 3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2번, 세 점의 좌표가 있는데 C점의 X좌표가 아직 몰라, A 이렇게 돼 있고, 선분 AB와 BC가 관계가 BC의 2배가 AB 선분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모두 구하래요. 모두 여러 개인가 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을 넣을 건데 루트를 사실은 매번 쓰기가 좀 귀찮지.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만 가는 겁니다. 즉 루트를 벗겨내려면 제곱을 하면 되니까 요 녀석도요. 양변을 제곱하면 AB 선분의 제곱은 4배의 BC 선분의 제곱, 이렇게 관계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루트까지 씌우는 수고를 덜어주면서 AB 제곱과 BC 제곱을 구한 다음에 4배 관계야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치? 갑니다. AB 선분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봄이나 AB 제곱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뭐 빼기 뭐? 얘네 둘이야. 10 빼기 4의 제곱 얼마? 오케이,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36 계속 1 빼기 마이너스 6의 제곱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2, AB 제곱은 72. 그러면 AB 선분의 길이는 사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솔이 옆에 있으니까 BC 제곱을 할 겁니다. 은 어떻게 되나요? 10-a의 제곱 더하기 9. 좋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관계에 따라 BC 제곱의 4배 한 게 AB 제곱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지? AB 제곱은 72였고요 는 4배를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BC 제곱한 것에다가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전개해서 쭉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숫자를 줄여 놓는 게 필요하죠. 4로 나누어 지나요? 무경아? 졸려 하는 친구들은 다 물어볼게. 너 안 졸리니? 그지? 4로 나누면? 18. 좋아요. 는 10-a 전체 제곱 더하기 9. 자,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0 빼기 a의 제곱이나 a 빼기 10의 제곱이나 똑같죠. 그죠? 나는 문자가 뒤에 빼기로 있는 게 좀 불편해. 제곱이네. 그러면 얘네 순서 바꿔도 무방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갈게요. 9를 넘기면 10 빼기 a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 빼기 a를 이제 바꿀게요. a 빼기 10의 제곱이 9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곱근으로 풀면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결론 a는 플러스 3이면 1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10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다 구했다. 가장 기본 형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챙겨 놓을 거는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안에 좌표 차이 제곱의 합으로 밀어 넣을 거니까 루트를 보통은 벗겨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미리 제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로 가봅시다. 3번. 두 점 AB가 있는데요. AB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 선분의 길이가 최소. 자,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씁니다. 소정아 준비됐니?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네. AB 길이를 구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A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동일하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얼마야 라는 거는 AB 선분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B 제곱을 먼저 구해서 루트를 벗겨 놓읍시다. 시작. 좋아요. 더하기. 좋아요. 오늘 빌드업 페이퍼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너무 좋지, 그지? 금방 끝나요. 자, 요것의 지금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니까 최소값은 안 구해도 되네. 이것의 최소가 되는 녀석을 찾아보는 겁니다. 갑니다.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한 방에 가겠습니다. 앞에 제곱하면 A제곱, 뒤에도 A제곱. 그래서 A제곱은 2개, 2A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는요. 곱한 것의 2배니까 플러스 2A가 나올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0A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상수항 정리하겠습니다. 앞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뒤에는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더해서 26 이렇게.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 우리 그 1학기 때 이렇게 나오는 거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2차 함수의 최소 최대 찾는 거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완전 제곱꼴 표준형으로 고쳐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고쳐볼게요. 2배를 묶어내면 A제곱 빼기 4A 1차의 개수 마이너스 4를 또 반띵해서 A 빼기 2의 전체 제곱까지 써줄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오라고 했어요. 그럼 전개를 해보면 A제곱의 2배 있고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8A까지 있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면 8이거든. 없던 8이 나오기 때문에 빼기 8을 해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26 적어주고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노마가 1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봐야 되겠고요. 색깔이 왜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봐야겠고 축의 방정식 A는 2라고 봐야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 꼭지점 A는 2일 때의 꼭지점 요 좌표가 얼마? 18이겠구나. 그럼 해석은 AB 제곱이라는 식은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데 함수로 해석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 A값 2일 때 최소값 18을 갖는다. 누가? AB 제곱이 그렇다고요. 그럼 A가 얼마일 때? 2일 때라고 답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선분 AB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18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니? 아니지. 우리는 AB 제곱의 가장 작은 값이 18이니까 AB의 최소값은 루트 18이 되는 거네요. 그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네. 뒤에 테스트 보는 거. 이따 끝날 때쯤 좀 얘기 좀 하자. 지난 시간에 빠져가지고 그지? 설명을 좀 해줬었는데.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확인 체크 쭉 보면 6번에 외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거 세 개를 다 풀어볼 건데 특히 이제 6번 때문에 쌤이 기본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 공간 보이니? 그 필수예제 3 오른쪽 아래 여기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그맣게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좀 시범하자. 첫 번째 6번에서 이제 외심 얘기가 있으니까 외심 작도 집에 가서 꼭 공부하세요. 복습 외심 작도
그러면 먼저 외심은 뭔가요를 해야겠죠. 외심은 모두 기준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바깥쪽으로 생성되는 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외심 작도 방법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외심 작도는 어떻게 하냐?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삼각형의 세 변이 있으면 그것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그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외심이더라.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곳,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적당히 그려놓고요.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이등분, 이렇게 수직 이등분.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뭘 증명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거는 필요 없고요. 마지막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심은 보통 O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원점의 의미가 아니고요. 외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지금 파란색 선분,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인데 그것의 연장선이 아니고요. 꼭지점을,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장선이 아니고 따로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길이가 모두 같더라. 왜 그러냐? 바깥쪽으로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더라.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나중에 외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수직 이등분선의 보조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심 작도로 가봅시다. 삼심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내심입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 이제 안쪽이겠죠?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 내접원의 중심. 그런데 이것 정의만으로는 문제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내심 작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형이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안쪽에 있는 각, 세 내각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걸 우리가 내심이라고 한다. 또 작도해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적당히 있고요. 이번에는 각을 이등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 그럼 이미 만났으니까 저기가 이제 내심인데, 남은 각도 이등분성도 한 점에서 만난다. 증명은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 요 점이 내심, 보통 I라고 표현을 합니다. O냐 아니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심이니까 삼각형의 세 변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내접원인 겁니다. 그쵸? 접하는 원이 내접원. 그래서 여기서의 보조선은 뭐냐면, 각 변으로 역시 연장선이 아니고요, 수선의 발입니다. 따로예요. 파란색의 연장선이 아니고 세 변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걔네들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알겠죠? 아까 그렸듯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심 얘기가 나오면 각이등분선의 보조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무게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게중심. 이거는 작도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자, 특히나 무게중심 요 녀석은요,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예 단원 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나중에 쌤이 어떻게 작도해요?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 놈은 삼각형에서의 마찬가지 중선의 교점입니다. 와, 그러면 중선이 도대체 뭔데? 그림 그릴게요. 삼각형 대빵만하게 그려놓고, 중선이라 하면요, 각 꼭지점에서 가운데, 즉 마주보는 변의 가운데 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잘 봐봐. 여기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은 요 녀석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M,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M. 그 다음에 여기가 N, 길이가 같아요. 여기가 L, 길이는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 이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선을 다 연결하면 역시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챙겨 놓을 거는, 봄이나 챙겨 놓을 거는 비율이 하나 있죠. 몇 대 몇? 수연아, 몇 대 몇? 그렇죠. 2대1. 한 군데만 표현할게요. 긴 것 대 짧은 것이 2대1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대1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중선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을 무게중심 기준으로 2대1 비율, 이렇게. 알겠죠? 자, 정리해 놓고요. 6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니까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삼각형 적당히 그려놓고요. 순서대로 A, B, C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심이라는 것가 세 꼭지점을 지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중에는 작도 방법에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나서 할 얘기라 지금은 어떻게 한다? 외심이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찍어 놓고, 여기라고 찍을게요. x, y라고 찍겠습니다. 찍어 놓고 외심이니까 O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건 원점 아니고 외심의 O입니다.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니? 외심 잠깐만 보고 올게요. 외심 O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맞죠? 반지름의 길이니까. 아하,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O에서 A까지 길이와 O에서 B까지 길이와 O에서 C까지 길이가 모두 같다를 이용하자. 아이고 졸려. 여러 졸리네요. 같다는 요렇게 풀어보고 요렇게 풀어보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또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OA 제곱 OB 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게 루트를 벗기는 방법이었죠.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비교를 해보자. 졸면 시킬 거야. 봄이나 준비됐지? OA 제곱은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요렇게 시작. x 빼기 2라고 할게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좋아요. y-1의 제곱은 5b 제곱은요?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암산을 좀 감히 해볼게요. 좌변, 우변 모두 똑같은 항이 있습니다. x제곱, y제곱은 똑같아요. 그쵸? 날라갔다 치고 남은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똑같네요. 마이너스 14y 더하기 49 이렇게 되니까 날리면 되겠네요. 그죠? 마 4x 플러스 4가 숑숑 이렇게 날라가요. 따라서 우변에 마이너스 14y를 이항하면 12y가 1을 이항하면 48. 그래서 와 y 찾았다 그지? y는 4. y 좌표가 4였었구나. 무경아 준비됐다 그지? y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OB, OC가 같다라고 또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이 옆에다가 합시다. 2번 OB, OC가 같다는 얘기는 OB 제곱과 OC 제곱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보이니? 시작. OB 제곱은 0? 5는 원점이 아니라니까. 외심이라니까. x, y로 뒀으니까 다시 시작.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 되겠죠. 아까 썼던 거야 사실. 그 다음에 OC 4,3입니다.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양쪽에 x제곱 y제곱은 다 똑같으니까 버리고요.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4y 더하기 49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마이너스 6y 더하기 9. 그런데 사실 y좌표는 찾아놨기 때문에 y자리에 아까 얼마였죠? 4 밀어넣고 진행하면 돼요. 괜찮죠? 밀어넣읍시다. y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조금 더 정리. 마이너스 4x에다가 자 4랑 49 더하면 5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에 16 더하기 9는 25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으로 x를 모으면 4x, 우변으로 상수항 모으면 4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그죠? x는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외심 5의 좌표는 x좌표가 1, y좌표가 4 이렇게 되겠다. 1,4였습니다. 자, 위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예제들은 이렇게 좀 번거로울 뿐이야.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암산을 좀 많이 가미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4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밑에 거도 볼게요. 두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어때요? 이번에는 정보가 하나씩 더 추가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만든다. 상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자, 요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4번 내용 1,4 여기가 4 A점은 요 정도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요 정도로 B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어놨는데 X축 위의 점을 P라고 찍으면 X축 위의 점을 P라고 찍으면 같은 거리에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P가 대략 한 요 정도에 있어가지고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식만 전개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y축 위의 점을 q라고 하래요. 똑같은 개념인데 y축 위에 q라는 걸 하나 잡아가지고 적당히 비슷한 데를 잡을게요. 이 정도의 q가 있어가지고 a까지 길이와 b까지 길이가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더라. 그러면 어쨌든 뭐 p와 q는 연관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해야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가보자. x축 위의 점부터 해결해 볼 건데 x축 위의 점의 모든 공통점이 y값이 0이죠. 그래서 p를 x축 위의 점 x좌표를 a라고 둔다 그러면 y좌표는 0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졸려? 그렇구나. 이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y축 위의 점, 여기는 문제가 사실은 두 개인 거네. y축 위의 점은 공통점이 x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q좌표의 x좌표는 0일 거고 y좌표는 a라고 쓰면 겹치니까 안 되겠죠? b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작업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p를 구하기 위해서 x축 위의 점 p를 a, 0으로 했는데 결론은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이 같다라고 비교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P점이 A, 0이니까 제가 할게요. AP 제곱은 A가 1,4입니다. 따라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고요. 같더라. BP 그러면 B랑 P를 또 쳐다보면서 B에서 P를 뺄지 P에서 B를 뺄지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더라. 정리. A제곱은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은 플러스 4A 더하기 13이 될 거고요. 넘어오면 6A가 될 거고요. 6A는 4, 그래서 A는 3분의 2. 그래서 P점의 X좌표가 3분의 2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P점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 위의 점 Q, 그러면 0,B니까 똑같이 AQ 선분의 길이와 BQ 선분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제곱해서 갖다 루트를 벗겨놓고 계산을 해보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A가 1,4니까요. AQ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계속 쓰고 있어요. 는 BQ, B는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 4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좌변, 우변, B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나머지 1차와 상수항만 계산할게요. 좌변은 마사의 제곱 더하기 1, 17 빼기 곱한 것의 2배 8B는 13 빼기 6B. 그래서 암산 2B는 4니까 B는 2 이렇게 되겠죠. 다 찾았다. 그래서 결론을 적어 볼게요. P 좌표는 A가 아까 3분의 2였습니다. 그래서 3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Q 좌표는 0,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PQ 선분의 길이는 똑같죠? PQ의 제곱을 하면 루트를 나중에 씌우면 되니까 X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 9분의 4 더하기 Y좌표 길이의 차이 제곱 4, 그래서 9분의 40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 그러면 PQ 길이는 루트를 씌워서 양수를 채택한다. 3분의 루트 40인데요. 루트 40은 4 곱하기 10, 4는 2로 루트를 나오겠죠? 2 루트 1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복습용 자료랑 예습 자료를 항상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대로 다음 시간 전까지 꼭 다 보고 오세요. 우경아, 시작됐어? 수업 시작과 함께.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렇죠? 자, 5번은 짚고만 넘어갈게요. A, B 두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이래요. A, B라고 지정까지 해줬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칠게요. 위의 점이 있으면 늘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집어넣습니다. 대입해보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니까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p좌표를 다시 세팅을 하면 x좌표를 a라고 뒀을 때 y좌표는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쓰면 문자 하나를 줄여서 이제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직선이 요렇게 있어요. 요거 L, 우리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1차함수 직선이라고 할게요. 뭐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가 요 정도에 있고 B가 요 정도에 있을 때 직선 위의 점 A, B가 이렇게 있어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론은 뭐예요? 여기가 P점이니까 AP 제곱, 그러니까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 처리해서 같다라고 하면 또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아까 P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A점과 P점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B점과 P점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은 삼각형의 형태를 찾는 건데 역시나 두 점 사이 거리,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키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있는 삼각형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정의, 수학적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변의 길이로 따지고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란 얘기죠. 그래서 점이 만약에 삼각형의 점 꼭지점의 좌표가 3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귀찮지만 세 변의 길이를 두 점 사이 거리로 다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직각삼각형. 아까 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더라. 이거 뭡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전히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한다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는 8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너무 좋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각 C가 90도가 되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러면 여기가 C구나, 짠, 이렇게. 그러면 남은 나머지 꼭지점은 편의상 A, B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의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단 하나 생각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된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 선분 AB의 제곱은,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AB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연산이 연결되면 좋겠어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알겠죠? 자, 그러면 좌표 있으니까 그대로 세팅해 봅시다. A, B 두 점을 보고요. 이거 전부 숫자네요. 그래서 차이 제곱의 합으로 그대로 적어보자. 마이너스 1 빼기 3은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더하기 1 빼기 4의 제곱 9. 이게 AB 제곱입니다. 는 AC 제곱은 A와 C를 쳐다보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플러스 기호 있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A에서 C를 빼도 되지만 C에서 A를 빼면 X좌표가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리고 5에서 1을 빼서 제곱하면 16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AC 제곱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BC 제곱이에요. B랑 C랑 쳐다보면서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4는 1이니까 1의 제곱 1 이렇게 되겠죠. 자, 줄일 거 줄입시다. 16 날려버리고요. 1은 이항할게요. 그래서 8은 한 번에 갑시다. A제곱 2개, 2A제곱. 그 다음 1차는 앞에는 2A, 뒤에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상수항 앞에 거는 1, 뒤에 거는 9, 10. 따라서 8을 우변으로 넘기면 암산할게요. 2a제곱 빼기 4a 더하기 2는 0이고 2로 나누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이상 이 정도는 암산을 하셔야 돼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험 때 시간이 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알겠지? 진솔아, A 얼마니? 오케이.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A는 1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안 흔들리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더라.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건데 조금 전에 뭐 x축이다, y축이다, 직선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12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세 점이 구체적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니까 아까는 A, B라고 지정해줬지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네요. 그래서 P점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X좌표를 A로 잡아볼게요. 아까처럼. 그렇다면 Y좌표는 직접적으로 A를 X자리에 넣은 Y값,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E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치?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C에서 P까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먼저 AP 제곱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겼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X좌표끼리 차이. 계속해서 P에서 다른 점을 빼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A 빼기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정리를 해놓읍시다. 제곱 전개하면 A제곱은 2개, 2A제곱. 앞에는 마이너스 2A, 뒤에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4A. 상수항은 3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P 제곱 하겠습니다. 각자 다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이제 B점 할게요. 그러면 X좌표 차이는 A 빼기 3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2를 빼면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CP 제곱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차이 제곱의 합입니다. A 빼기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부호 조심하시면서 가봅시다.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플러스 1로 바뀌면서 더하기 3의 제곱. 2A 제곱에 앞에 플러스 2A 뒤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상수항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한 것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들을 합해주세요. 이렇게. 자, 위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위에서부터 A제곱은 2E니까 더하면 6A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계수는 마이너스 2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5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 뭡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다. 그대로 갑니다. 6 묶었어요. 암산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1차의 계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쓰면 1차까지는 동일하게 다 나올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가 6을 곱한 24가 더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4를 해주고 원래 있어야 할 56을 적어주고 그래서 요 녀석이 32가 되겠네요. 다 왔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A에 대한 2차 함수고요.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 A는 2가 될 거고요. 그때의 Y 값이 32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이것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 32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단계, 이게 이제 오늘 할 마지막 내용인데요. 일단 필수예제 6번에 있는 요 녀석 잠깐만 보자. 요거는 증명을 한 번은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집 풀다 보면 요거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봐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잘 봐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 AM 제곱과 자 BM과 CM은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BM 제곱을 더한 것에 2배를 한 것과 같다. 이거를 사실은 그냥 생으로 외워서 문제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익숙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모양은 삼각형에서 뭐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거 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녀석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나머지 선분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남았거든. 그런데 여기는 두 개가 같으니까 하나를 지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더한 것의 2배야.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모양으로 이거가 성립되는 걸 증명해 달래요.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지금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요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 합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쌤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증명하는 게 사실은 요게 맨 첫 번째예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오케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러면 이거의 증명 방법의 핵심은 뭐냐? 좌표로 놓는 겁니다. 좌표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지금 BC를 그려놨는데 여기를 X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쭉 BC를 연결한 요 직선을 X축으로 둘래. 그치? 그리고 BC의 중점이 M이라고 했는데 그 M을요 원점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B를 원점으로 해도 되고 C를 원점으로 해도 되는데 계산이 조금 더 간결한 게 중점 M을 원점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중점 M을 원점으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연습 삼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B와 C는 원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좌표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C점의 좌표를 소문자 C 좌표로 세팅하면 B는 뭐라고 세팅하면 돼요? 봄이나? 여기가 C면 저기는? 거리가 같은데 음수 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라고 세팅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A는 지 마음대로니까 나 모르겠어. 또 다른 문자 A, B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증명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아까 왼쪽에 우리 외우자고 했던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구해보고 그 다음에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을 구해서 2배가 하면 같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뭐 신박한 증명 방법이 아니야. 그냥 일일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 보이는 데다가 할게요. A, B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인데 B점은 마이너스 C, 0이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곱이니까 루트 벗겼고요. X좌표 길이 차이는 A에서 마이너스 C X좌표를 빼야 되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 B랑 0이니까 B 빼기 0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C 제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C 좌표는 C, 0이니까 X좌표 길이 차이는 A 빼기 C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Y좌표 길이 차이는 B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좌변을 구성합니다. 그대로 합해 볼게요. 합하면
b제곱은 동일하니까 더해서 2배가 될 거고 앞에 전개하면 플러스 2ac와 마이너스 2ac는 상쇄가 될 거니까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죠. 그래서 2로 묶으면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까지 이게 좌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am의 제곱 구해볼게요. 짠! am제곱은 m을 원점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원점과 a, b 사이의 거리 이건 뭐였어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였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m이든 cm이든 길이가 같으니까 뭐 cm이라고 해볼까요? cm의 제곱은 c에서 m까지가 m이 원점이었으니까 좌표 c의 그대로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 와, 그럼 어때요? 아까 좌변에 있는 것은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우변의 몇 배? 2배. 다시 말하면 밑에 구한 우변의 2배를 하면 위에 거랑 같더라. 증명이 끝나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증명 과정은 외운다기보다는 시작을 좌표 세팅을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 요 시작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랑 할 거는 아래쪽에 14번으로 가볼게요. 그 전에 요거는 메모하자. 아까 파푸스 정리 여기 파푸스 중선 정리 그림 있죠? 요거 눈에다 박아 넣으세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중선 정리는 요곳의 제곱 더하기 요곳의 제곱. 이게 분명히 나중에 한번 쓸 일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색깔 바꿔서 아까 했듯이 선분들이 이제 남은 게 요거 남았거든. 그런데 길이가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의 제곱과 요것의 제곱을 합하면 그 녀석의 2배와 같더라. 요렇게 사진 찍듯이 눈에다가 박아 넣으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이제 안쪽에 중선 제곱한 것에 2배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서 14번이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세팅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볼게요. A, B, C, D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안쪽에 P라는 점을 찍어서 그 각 꼭지점까지 거리를 쭉 선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PA 제곱 더하기 PC 제곱 마치 대각선은 아니지만 요렇게와 요렇게 제곱 더한 게 요렇게와 요렇게 제곱 더한 거랑 서로 같더라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려보세요. 좌표로 세팅하기 위해서 아까 원점을 어디 둘 거냐가 좀 중요했었죠. 얘도 우리가 원하는 데 원점을 두면 되는데 이제는 뭐 중점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을 때 계산하기가 편한 게 양수 좌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제1사분면으로 좌표들을 다 올려놓으려면 B점을 원점으로 세팅하면 되겠군. 이렇게. 그럼 여기가 원점. 그러면 C 좌표는 X 좌표만 설정하면 되니까 여기를 뭐 예를 들어 A, 0이라고 표현하고요. A점을 B가 아니지 0, B라고 표현하면 자동으로 D 좌표는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좌표로 세팅해서 증명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서 남은 건 P 좌표니까 P를 X, Y라고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뭘 하면 돼요? AP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CP 제곱 두 점 사이 거리를 합한 것 식을 정리를 하고 PB, BP의 제곱과 PD의 제곱을 정리해서 두 식이 좀 복잡하지만 같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런데 쌤이 이거 하는 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직사각형 이거 조금 전처럼 P를 여기다가 그려놓아 볼게요.
꼭지점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A, B, C, D 이렇게 됐죠. 이제 좌표 세팅을 해서 증명하지 않고요. 그냥 길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보조선을 그리면 좋겠냐? 자, 직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P를 지나면서 밑변 가로의 길이와 가로와 평행하게 보조선 하나 그리고요. P를 지나면서 세로와 평행하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표현하냐면 P를 기준으로 선분이 이렇게 잘리니까 여기를 A 선분의 길이, 여기를 B 선분의 길이, 여기를 C 선분의 길이, 여기를 D 선분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길이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AP 제곱은 표현은 여기죠. AP는 여기입니다. 그죠? AP의 제곱은 우리 직사각형이니까 요 녀석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잠깐만 표현해 볼게. 지금 AP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여기 밑변이 A, 높이가 D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D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밑변이 C, 높이가 B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니까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B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게 AP 제곱과 CP 제곱을 구한 거고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거랑 비교할 우변에 있는 BP 선분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또 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DP네요. DP 선분의 길이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얘네들끼리 더한 거나 얘네들끼리 더한 게 서로 결론은 같지? 이해되니? 그래서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 BP 제곱 더하기 DP 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길이로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숙제.